안녕하세요, 머니스나이퍼입니다. 이번 영상은 신무역전쟁 7번째 영상인데요. 제목은 시장의 위기는 투자의 기회라고 붙여봤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투자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도 잘 살펴보면은 2019년도 괜찮은 투자 기회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먼저 12월 초 아르헨티나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이때 지난주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 결과 90일간의 휴전을 선포함에 따라서 시장은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바로 이어서 화웨이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 경고가 뉴스화되면서 뜨거워지려고 하는 시장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지난주에 한 주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장단기 금리차 중심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언론에 나왔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었다는 이야기는 미국채 5년물과 3년물의 역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장단기 금리차를 말할 때는 10년물과 2년물의 차이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10년물과 2년물은 아직 역전 현상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매우 근소한 차이까지 지금 좁혀지긴 했지만 아직 역전 현상이 일어나진 않았고요. 이 관련된 영상을 제가 3개월 전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제목은 버블을 준비하는 보조지표 장단기 금리차 금리 스프레드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때 이제 12월 정도가 되면은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올리긴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번 화웨이 사건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일각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화웨이 관련해서 이번에 나왔던 제재가 제재라기보다는 몽환조 화웨이 CFO를 캐나다에서 체포했다는 뉴스가 굉장히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2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화웨이에 대해서 제재가 있었고 이번 90일간의 협상이 있어가지고는 이 화웨이가 핵심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4월달에 있었던 2018년도 4월달에 있었던 GT 관련돼서 미국의 제재를 통해서 무역전쟁이 시작되었고 중국 증시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학습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어 보이네요. 지금 미국은 최근 이번 주 가장 눈에 띄는 뉴스 중에 하나가 독일 자동차 회사에 대한 관세를 철회한다고 발표를 한 것이 눈에 띕니다. 이는 90일간의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에 우군을 만들려는 미국의 분위기로 보이고요. 유럽에서는 당면 일정이 너무 바빠 동참하기 힘들어 보인다는 기사도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유럽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분위기인데요. 이 전반적인 해석이 이러합니다. 미국을 대신해서 무역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지고 중국은 미국을 대신할 시장이 필요한데 그 시장을 유럽으로 보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을 미국을 대신할 시장인 유럽이 중국에게 뺏기게 되면은 미국은 이번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되는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반대로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유럽 시장을 양국이 굉장히 공을 들인다라는 의미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실제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G20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시진핑은 포르투갈로 달려가서 그 전에는 스페인에서 아르헨티나로 넘어왔고요. 아르헨티나에서 G20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포르투갈로 넘어가서 120억 달러에 대한 투자 계약을 함으로써 약속을 함으로써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공을 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일본이 화웨이와 GT 사용 금지에 동참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에 뭐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 일본 여성을 산업 스파이로 6년형을 선고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만 보면은 일본이 미국에 변절하여 지난번에 중국 편을 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이번 뉴스를 통해 가지고 일본이 미국 편에 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환태평양 공동 동반자 협정이라는 CPTPP 카드를 쥐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위해서 중국이나 미국을 이번 CPTPP에 참여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서 이번에 화웨이나 GT 사용금지에 동참한다고 발표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PTPP 관련돼서 별도 영상도 시간이 되면은 제작을 해서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금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증가했는데요. 당초 견해보다 조금 더 골드 ETF의 비중을 늘려도 될 것 같네요. 보시면은 세계적으로 골드에 대한 투자 자금 유입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요. 이는 시장의 불안함이 반영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금 가격이 올라가면은 앞으로는 달러 약세도 예측해볼 수 있는,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3개월 그 국제 금 시세를 보시면은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오르는 듯 내리는 듯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월로 보시면은 명확합니다. 이렇게 11월부터 12월까지 쭉 올라왔죠. 이전 1200 온스당 1200불 정도에서 지금 1247불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금 관련돼서도 제가 영상을 준비한 게 있는데, 그 영상 보시면은 금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가지고 많은 참고가 되실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금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브라질 국채입니다. 제가 9월 달에 브라질 국채 투자를 하고 지금 다시 12월 달에 브라질 국채 추가 매수의 적기를 보고 있는데요. 매수 근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사상 가장 매력적인 원 회화라 환율이고요. 두 번째는 바뀐 정권에서 연금법 개혁에 따른 국가 신용등급 회복 기대감, 그리고 세 번째, 부정적인 경기 전망과 애매한 시장 금리에 따라서 신흥국 채권 시장으로 자금 유입 증가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먼저 원 헤아라 환율을 보시면은 이게 헤아라 월 차트인데요. 지금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의 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그 브라질 국채는 헤아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 헤아라가 원화 기준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환율이 올라가면은 환차익이 생기고요. 두 번째, 지금 바뀐 대통령, 이번에 당선된 보나스로는 지금 적극적으로 연금법을 개혁해서 재정 부담을 덜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P나 피치에서 브라질 국가 신용 등급을 상향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브라질 국채는 WB-에 지금 위험 채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 신용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죠. 반대로 연금 개혁법이 실패를 한다고 하면은 채권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에서도 브라질 채권 투자의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제 시장에서는 위험하다는 신호로 보실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 빨간색은 이제 브라질 채권 수익률을 나타내는데, 채권 수익률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채권의 가격은 반대로 올라간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채권 가격은 이제 올라간다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장단기 금리차 축소에 따라서도 앞으로 브라질 채권 가격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2년 내에 약 5% 이상 채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채권 가격은 이 연금법 개혁에 따라서도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고, 이번에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됨에 따라서도 상승을 기대해 보실 수가 있는 이제 두 가지 변동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환율, 연금개혁법에 따른 국가 신용등급 변동,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축소에 따른 시장 불안에 따라서 채권으로서의 자금 유입 증가, 이렇게 세 가지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매수하는 방법은 3번에 나눠서 매수하느냐 아니면은 2번에 나눠서 매수하느냐, 개인 방법이 있어요. 이제 왜 제가 3번이나 2번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12월 중에 보시면 12월 18일 19일 중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미국에서 기준금리 결정에 따라서 환율이 움직일 거거든요. 그때 환율 움직임 보시고 한번 매수하시고, 아니면 한번 매수하시고 내년 이제 보고나서로 대통령 새로 취임하고 나서 이 연금법 개혁이 어느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보신 다음에 매수하는 방법. 그래서 2번을 매수하거나, 아니면은 이번 주에 당장 한번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금리 결정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한 번 더 매수하고, 그리고 내년에 한 번 더 매수하는, 이렇게 3단계 방법. 즉 12월에 2번, 그리고 내년에 한 번, 또는 12월에 한 번, 내년에 한 번,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ETF 자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10월 대비 12월에는 보시는 것처럼 디벨롭드 마켓이나 이머징 마켓 모두 자금 순유입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 소비재 부분에서 자금의 움직임인데, 지난달 10월달의 소비재 부분에서는 이제 필수 소비재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필수 소비재 부분에 감소를 하고 경기 소비재 중심으로 증가를 했었죠. 반대로 11월에 들어서는 경기 소비재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필수 소비재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필수 소비재가 뭐고 경기 소비재가 무엇인지는 각자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제가 다음에 이 관련된 부분도 별도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유럽 시장을 놓고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번 무역 분쟁에 있어서 이 유럽의 시장이 어떤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승패가 갈리는 관건이 될 것 같다라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 일본이 화웨이와 GT를 공격하며 90일간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의 편을 서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 일본이 주도하는 CPTPP 가입에 양국을 유도하는 그런 의도가 더 커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 이 CPTPP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는 아직 실질적인 역전 현상을 발생하지 않았고, 하지만 시장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과 같은 대안 투자가 더 주목받고 있다. 골드 ETF를 다시 추천하지만 골드 ETF 자체가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면 이번 주 중이 거의 끝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골드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골드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블랙록에서 나온 골드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는 그 변동폭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끝으로 브라질 국채 투자 매수를 제안을 하는데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이게 브라질 국채는 초고위험 등급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이머징 마켓이고 신용 등급도 BB-로 낮은 등급이고, 그리고 환율 변동까지 있기 때문에 초고위험 등급의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매수 제안을 드립니다. 매수하는 방법은 1, 2, 3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나누느냐, 아니면 1, 2 12월과 1월에 분할 매수하느냐, 이제 두 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하느냐 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을 받고자 하시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 스나이퍼였습니다.